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년 ERP 회계 2급 4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요. 1번 하기 전에 우리 ERP 회계 2급의 실무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전산회계나 AT, FAT, TET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실무 문제가 조회 문제와 100%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조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문제에 보시면 문제지에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키워드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제가 잘라서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또 자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이 시뮬레이션 실제 프로그램에서 메뉴 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 어떤 메뉴에 있는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스템 관리 메뉴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등록 정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수시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빠르게 접근만 하실 수 있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ERP 2급은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색, 즉 조회를 하는 문제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ITQ에서 제공되는 문제지, 답안지죠. 답안지에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며, 그리고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메뉴 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계정 원장 한번 찾아볼까요? 총계정 원장 찾겠습니다. 여기에서 총계정 원장 이렇게 하면 나타나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쉽게 찾아가집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총계정 원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계정 원장은 회계관리의 전표 장부 관리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을 더블 클릭하셔야지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뉴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수시로 보고 익혀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빠져놓으실 때는 Escape 키, ESC를 눌러주시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아시고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i큐브를 활용하여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포인트입니다. 마스터 데이터 입력하는 순서인데요. 주로 1번, 2번, 3번은 시스템 관리에 대부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에 관련된 메뉴는 시스템 관리에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못 찾으실까봐 제가 체크해 두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 관리라고 있죠. 주로 1번, 2번, 3번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데요. 눌러주시고요. 그랬더니 뭐 회사 등록 정보, 기초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 중에 또 어떤 거 회사 등록 정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회사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장 등록을 하고, 부서 등록, 그리고 사원 등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회사 등록 나와 있었죠. 두 번째 사업장 등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문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이 순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등록, 그리고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 그리고 사원 등록 나와 있죠. 이 순서를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이신 분은 조금 낯서시죠?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두어 회차, 2, 3회차 정도만 보시면 이거 너무 쉽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사의 예산 통제 구분은 무엇인가? 자, 이거 예산 통제 구분을 확인하는 것은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스템 관리 들어와 있으니까 되었고요. 다음 회사 등록 정보 되어 있죠. 등록 정보 되어 있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이죠. 환경 설정, 이거 더블 클릭 닫아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 회계죠. 회계니까 이 버튼을 누르셔서 회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 회계가 있네요. 회계 선택하겠습니다.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이 된다? 예산 통제 구분 아닙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환경 요소명에 예산 통제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찾는 겁니다. 자, 예산 통제 구분의 유형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선택 범위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0번은 결의부서, 1번은 사용부서, 2번은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지금 유형 설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다? 사용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진행이 너무 빠르다 생각되시는 분은 화면을 정지하셔서 이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메모해 두었으니까 혹시 놓치신 분은 이것을 펴두고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컴퓨터를 이 강의를 보시면서 화면 조작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기 화면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몇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강의를 보시면서, 그리고 실무는 컴퓨터 화면을 실행시키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부분은 앞부분에 앞 강좌에 있죠. 제가 보니까 조금 설치하는 과정이 변경이 되었던데요. 아마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이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는 ESCAPE입니다. ESC 땅땅 눌렀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회계 관리 모듈의 메뉴 중 김종민 사원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사원의 사용 권한이 되겠죠. 이것은 사용자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 관리 사용자 권한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가 틀어져 있으니까 좋네요. 요 중에 보시면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눌러주시고 따다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사업장은 필요 없네요. 부서도 필요 없었죠.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모듈 구분. 자, 모듈 구분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모듈 구분은 뭐? 회계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관리 선택해 주시고요. 되었고. 자, 다음 엔터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사원은 김종민이죠. 김종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조회 권한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크 안 된 거, 그런 것들 찾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전표 입력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있네요. 전표 김종민은 전표 입력이 변경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가능하고요. 출력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용 가능합니다. 되었고요. 두 번째, 거래처 원장이네요. 한번 볼까요? 거래처 원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 요거 두 개는 체크가 안 됐네요. 즉 거래처 원장은 김종민은 변경할 수 없고 삭제도 할 수 없지만 출력은 가능하네요. 그래서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전표 승인 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표 승인 해제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변경 가능하고요. 출력 가능하네요. 사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네요. 자,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 없고요. 여기에도 채권 채무 잔액 조회가 없네요. 즉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예 없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몇 번만, 두세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이거 별 기술도 필요 없구나. 조회만 정확하고 빠르게만 하면 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리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 큐브의 2020년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 되겠죠. 이거는 아셔야 되고,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인가.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총계정 원장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계 관리 메뉴에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주로 우리가 회계 큰 문제 한 1, 2, 3, 4번 정도까지는 이게 시스템 관리가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 관리가 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회계 관리에 있습니다. 회계 관리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표 장부 관리가 있죠. 전표 장부 관리에 총계정 원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사용자 권한은 빠져놓고 총계정 원장에서 더블 클릭 닫아. 자, 일단 이런 게 나왔네요. 탭이 놓으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일별과 월별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계정 과목 있죠? 계정별. 자, 이 버튼을 누르면 계정 과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요?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이니까 상품 매출하면 되겠네요.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상품매. 자, 엔터 두 자만 쳐도 돼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 401번이죠. 뒤에 두 개는 세부 항목입니다. 이 코드는 물론 40100이 정확한 코드 번호고요. 이 두 개는 하부 코드입니다. 401번 하시면 돼요. 물론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왔네요. 오른쪽에도 바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네요. 죄송해요. 요 기간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안 바꿨습니다. 2020, 01, 2020, 06입니다. 제가 요거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엔터.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잘 보시면 상품 매출,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돈을 봐야 되겠죠. 잔액은 아닙니다. 잔액은 잔액이니까 아니고요. 이 중에서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1월부터 상반기 6월 중에서
자, 대변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월은 쭉 보니까 3으로 출발하는 게 하나 있네요. 이달이죠? 이달. 이달은 몇 월달인가요? 한번 볼까요? 5월달이죠? 5월달이 가장 높습니다. 5월달이 3억 4,700만 원으로서 매출액이 가장 많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월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떤 메뉴에 있는가만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요거는 빠져놓을게요. 5번. 다음 보기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비품 자산 코드 나와 있고요. 노트북입니다. 비품은 본대 212번인데 세부 항목이란 말이죠. 요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이것들은 고정 자산 관리에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자산 관리인데 고정 자산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유형 자산이지만 자, 고정 자산 등록 메뉴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 관리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전표 장부 관리는 말 그대로 전표 장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쭉 보시면 고정 자산 관리 아마 몇 번만 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찾으시면 좋지만 여기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펴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정 자산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거, 고정자산 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건 별 필요 없으니까 자산 유형이네요. 자산 유형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품이라고 나와 있었죠? 212번. 자, 요거 찍어주시고, 비품.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비품 하시고, 엔터. 나왔죠? 212번, 엔터. 나왔습니다. 자, 비품 계정이 이렇게 참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문제에서 노트북이었죠? 노트북이었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해볼까요? 노트북 맞네요. 그래서 노트북 찍었습니다. 이 세부 정보들이 노트북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중에서 무엇을 찾는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 이 노트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찾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관리 부서라는 거 없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스크롤 바를 아래쪽으로 살 내리시고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경비구분은 800번대이며 그리고 관리부서는 영업부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빠져나오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영업부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한 3개만 풀어보십시오. 실무는 자신 있다. 아마 이렇게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예산관리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산관리 프로세스. 예산관리 프로세스란 말은 처리죠. 처리. 즉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회계관리의 예산관리에 있습니다. 예산관리는 다들 예산관리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예산관리의 특정한 내용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관리를 하는 처리 순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회계관리라고 있어요. 회계관리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예산관리라고 있죠. 조회만 하면 됩니다. 플러스 키가 된 것은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죠. 자, 됐습니다. 예산관리를 하는 순서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으면 좋지만 찾으시면 돼요. 먼저 예산을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청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편성이 되면 완벽할 수도 있지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산 조정을 입력하고 그리고 예실 대비 실적, 예산 대비 실적, 그리고 실적 현황, 예산 초과 현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로 예산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제일 먼저 예산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고, 두 번째, 신청이 되고 나면 편성을 하고, 편성이 끝나고 나면 완벽할 수도 있지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만 조회입니다. 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예산 관리가 되니까 여기에 회계관리의 예산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조금은 아직까지는 낯서시죠? 다음입니다. 6번 한번 볼게요. 큐브의 2020년 3월 31일 현재. 자, 3월 31일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현금 계정의 가용자금 금액으로, 가용자금이란 말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 현금이라든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가용자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자금이니까 자금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ERP에서는 자금관리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자금관리라고 있죠? 찾기도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서 자금 현황입니다. 자금 현황 눌러주시면 됩니다. 따다. 자, 여기서 이제 조회하면 됩니다. 총괄 거래됐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거? 총괄 거래입니다. 조회 기간이죠. 조회 기간은 3월 31일 현재니까 1월 1일부터죠. 그래서 2020-0101, 2020 3월 31일 033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정 구문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 계정은 입력해야 되겠죠. 어떤 거? 현금이었습니다. 보통 예금도 있고 당좌 예금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키 돋보기 눌러주시면 돼요. 이 돋보기 눌러주시고, 그랬더니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현금의 가용자금입니다. 그래서 현금 찍어주시고요. 확인. 자, 그랬더니 현금이 나왔네요. 뭐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또 다 나와버렸네요. 자, 현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화예금도 나왔습니다. 현금만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했는가 봐요. 찍고, 현금 찍고, 이제 현금 하나만 나왔네요. 예, 물론 여러 개 나와도 되는데 여러 개 놓으면 헷갈리니까 제가 현금만 선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무엇이 잘못 선택됐는가 봐요. 물론 우리는 현금줄만 보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기말 금액이며 전기말 가용금액이고 금일 돈 들어온 거고 금일 출금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이해를 쉽게 하시면 돼요. 어떤 거? 전기말 가용자금은 710 얼마였습니다. 금일 많이 입금됐네요. 1억 3,250만원이 입금되었고요. 그러면 이만큼 가용인데 요만큼 출금이 되었죠. 출금이 되었습니다. 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현금은 얼마다? 1억 2,840만 5천원. 이게 정답이네요. 당일 말 자금이 가용 자금이 되겠죠. 1억 2,800 얼마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억 2,80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자, 이렇게 가용금액을, 가용자금을 확인하는 것은, 즉 가용자금이란 것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말합니다. 자금 현황 중에서도 자금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현금의 가용자금이었지만 다음에는 당좌예금의 가용자금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큐브의 2020년 한 해 동안이란 말은 1년 동안이죠. 직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는, 자,
급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비용 계정 금액을 확인할 때는 기간별 손익계산서 메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요건 빼버릴까요? 요것도 빼게 하고 혼돈되니까 더블클릭.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기간별 손익계산서죠. 우리가 비교가 되어야 되니까 더블클릭. 자, 나타났네요. 자, 지금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이것이 월별로 나왔습니까?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탭도 어떤 거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 그리고 자, 회계 단위는 되었고요. 기간 1분기부터 4분기 출력구분 계정별 됐네요. 엔터 엔터 엔터. 자, 그랬더니 무엇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비용 계정 이름은 무엇입니까? 800분대 직원 급여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즉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상품 매출원가 여기 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서 직원 급여. 자, 2줄이 되겠습니다. 2줄을 비교하면 될게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자, 직원 급여. 자, 여기서부터 1분기부터 4분기네요. 자, 이 금액들이죠. 이 금액들입니다. 자, 이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원 급여가 2줄입니다. 2줄이고 1억 5천만원도 있고요. 1억 6천만원, 1억 9백만원, 7,700만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된 것은 뭐 1억 5,600만원. 이것이 되겠죠. 이것은 몇 분기가 됩니까? 위쪽으로 갔더니 2분기에 가장 지출이 많았네요.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몇 분기가 된다? 2, 4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주 큐브에서 발생한 시급어음 중 2020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어음입니다. 자, 지급어음. 자, 어음 매수 확인입니다. 지급은 지급어음이니까 지급어음 명세서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도 있습니다. 받을 어음도 충분히 여기서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 관리에 보면 지급어음, 받을 어음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디에 자금 관리 있습니다. 자, 요거는 빼버리고요. 자금 관리에서 따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받을 어음 명세서, 지급어음 명세서, 유가증권 명세서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급어음 명세서였죠. 더블클릭 따닥. 자,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뭐 12월에 만기가 되는 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뭐 어음조회 탭을 봐야 됩니다. 어음조회가 아니라 만기일별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만기일이 나와 있네요. 날짜 이것은 정확해야 되겠죠. 만기일이 12월에 만기란 말은 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2월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2020-1201부터 2020-123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관계없죠. 자, 아이고 잘못했네요. 직업어음 요것도 빠져나오고요. 제가 뭐 하면서 ESC 눌렀는가 봐요. 자, 요거는 빠져나오겠습니다. 직업어음 명세서. 자, 만기일변 다시 눌렸고요. 2020-1201 2020-1231 되었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어음 종류 한번 볼까요? 어음 종류는 전체가 다 돼야 되겠죠. 엔터. 자,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기일별. 자, 만기일이 12월 31일이네요. 그리고 목요일인갑습니다. 번호가 나와 있고요. 참고로 음에 보니까 앞에 자가 나와 있죠. 이렇게 자가가 나와 있고 뒤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음입니다. 전자음은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뭐 우리 시험에는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번호에 한글이 두 자가 있는 것은 종이 음이고 숫자로만 쫙 되어 있으면 전자음입니다. 음이고요. 그리고 발행일은 이렇고 금액은 얼마? 1억이네요. 만기 금액은 얼마? 100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유신상사네요. 이렇게 지급장소는 신한은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12월에 만기가 되는 어음은 몇 매인가? 몇 매였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죠? 여기에 보시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진상사에서 발행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물론 금액을 물어보았더라면 1억이 되겠죠. 이렇게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10번 G큐브의 2020년 1분기 결산시. 자, 1분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를 말하죠. 그리고 결산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장부에 기록할 차량 운반고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감가상각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이 있어요. 여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이죠. 차량 운반고는 고정자산입니다. 관리 눌러주시고요. 더블클릭.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현황 눌러주시고 따다. 자, 이게 나왔네요. 총괄, 부서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무엇이 될까요? 총괄 대비죠. 전체가 되겠고 1분기 결산이니까 몇 월부터 기간만 하면 되겠네요. 엔터 엔터 엔터. 부서 이런 거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020 1분기니까 01부터 2020 03까지죠. 무엇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찍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이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단기분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초가액이고요. 기말잔액이고, 자, 전기 충당 나와 있고, 단기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죠.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2749500, 2749500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749500.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10여 문제 푸니까 이제 감이 조금씩 오죠?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G큐브의 2020년 1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잔액인데 이 잔액이 계정과목의 잔액이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의 잔액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 이렇게 계정과목이 아닌 또는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잔액은 얼마인가. 유동부채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어떤 재무상태표?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계관리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죠. 더블클릭.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거 더블클릭. 자, 재무상태표가 나왔고요. 관리용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계속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 1월 말이라 그랬네요. 1월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1월 말이니까 2020 01 31이 되겠죠. 됐고요. 다음 관리용이 아니라 제출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출되는 게 얼마인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다시 엔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떤 거?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8억 5,544만 9,300원이고요. 이거는 단기 올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죠. 이거는 11억이네요. 이것은 전기 작년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올해 거인 8억 5,544만 9,300원인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855-449-300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2020년 3월 31일 기준 주 큐브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자, 이렇게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의 잔액을 확인할 때는 거래처 원장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원장은 전표 장부 관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주시면 빠르고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닥. 물론 시험 치실 때는 이렇게 펼 수 있는 데까지 펴두시고 하시면 유리하겠죠. 여기에 거래처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 거래처 원장. 따라. 자, 거래처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액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잔액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엔터.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상 매출금이었죠. 외상 매출금 108번. 물론 요거 눌러서 외상 매출금 하면 됩니다. 알고 계신 분은 108번 이래 주시면 돼요. 둘 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되면 됩니다. 기간이 있네요. 기간은 언제였나요? 한번 볼까요? 기간은 3월 31일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면 되겠죠. 2020-0101부터 2020-0331 그리고 엔터. 자,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네요.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5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잔액을 찾으면 되겠죠. 이것이 잔액인 거. 오른쪽으로 쭉 가봅니다. 쭉 갔더니 없네요. 여기 있네요. 잔액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두 번째 거네요. 두 번째 2억 3천이 가장 높죠.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다? 주한실업이죠. 주한실업이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래처의 뭐를 구할 때는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큐브의 2020년 6월 30일 결산 시 받을 어음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가 옳은 것은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새로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이 500만원이면 400만원만 넣으면 되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보충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손 충당금이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해야 되는가 1%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가를 빼면 됩니다. 그만큼만 넣으면 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인데요. 보충법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겁니다. 내가 대손 충당금을 2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설정해야 될 대손 충당금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200만원은 빼고 300만원만 더 넣으면 500만원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충법이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재무 상태표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죠. 결산 재무제표 관리. 여기에 재무 상태표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따닥.
자, 이 중에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왔는데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6월 30일이라 그랬죠. 바꿔줘야 되겠죠. 당연히 날짜가 놓으면 꼭 바꿔줘야 됩니다. 기간은 2020 0630이 됩니다. 엔터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된다? 받을 음을 찾아야 되겠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받을 음. 여기는 받을 음이 어디 있나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지 않죠. 관리용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6월 30일 관리용.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받을 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받을 음 밑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죠. 150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다? 15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음은 얼마에 있습니까? 2억 2,800만원 곱하기 1%니까 0.01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28만원입니까? 228만원이 되겠네요. 228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228만원 빼기 150만원을 하면은 78만원이죠. 78만원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참고로 메모해 뒀어요. 받을 금액이 2억 2,800만원인데 그것의 1%였잖아요.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은 총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228만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5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78만원만 더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78만원인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계를 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오고 그리고 영업비용으로서 대손삼각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해 보시면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을 조회를 하시고 그리고 금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4번 큐브의 2020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계정 과목은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뭐뭐뭐로 지출하는 것은 1. 월계표에서 조회를 하면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표 장부 관리해 보시면 1. 월계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니까 탭이 일계표, 월계표 있죠? 월별로 보는 거니까 월계표 하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기간 계정별로 하고 기간 선택해야 되겠죠? 몇 월 달이었나요? 1분기니까 2020 01부터 2020 03월까지입니다. 뭐가 나왔죠? 이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살살 내려보시면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부터 이 중에서 현금으로만 지출한 거. 자, 왼쪽에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위쪽입니다. 쭉 가보시면 자, 여기가 현금줄입니다. 가까운 쪽. 요거는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된 거 한번 찾아봅니다. 쭉 한번 찾아볼게요. 자, 1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금이 아니죠. 자, 이거는 현금만 지출된 게 아닙니다. 대체도 있었잖아요. 다른 걸로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준 것은 통신비 그리고 수도광열비 현금으로만 줬네요. 임차료는 아니죠. 차량 유지비 현금으로 줬네요. 나머지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통신비 또는 수도광열비 또는 차량 유지비가 정답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정답은 차량 유지비가 나왔네요. 복류생비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통신비 맞았죠? 통신비와 수도광열비, 차량 유지비가 현금으로만 지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15번 주 큐브는 영업용 승용차의 주유하고 주유대금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줘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포인트입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용차로 나뉘어지게 되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 여부를 나눕니다. 영업용 승용차입니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해당 차량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이라고도 해요.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 즉 불공이란 말입니다. 해당 차량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불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좀 치사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용 승용차 있죠. 영업용 승용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고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영업용과 그리고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승용차는 비영업용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뜻이 되겠죠. 불공입니다. 영업용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택시회사. 택시회사는 어때요? 그 택시를 가지고 실제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에 해당이 돼요. 그거 위에 일반 사무실에서 우리 공장에서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런 승용차들은 다들 업무용이며 업무용은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영업용 승용차는 거의 없죠. 택시회사가 이게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출제위원님 죄송합니다. 치사하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이 택시회사가 이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시험이나 일반 상기업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정한 한 업체를 가지고 예외적인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아무튼 영업용과 업무용은 다르다. 영업용은 이렇게 그 차를 가지고 실제로 매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 택시입니다.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사는 것은 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고 부대비용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나머지 택시 회사 이외에 제조업이나 판매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다들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입니다. 렌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오는 거 있죠. 내가 렌트카를 빌려서 업무용으로 쓴다. 그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보겠어요. 지금은 영업용 승용차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해야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필요가 없죠. 왜? 영업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이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로 구입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구입했었더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이라는 표현도 써요. 승용차입니다. 이 둘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며, 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택시 업종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차 있죠?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125cc 초과 위륜 자동차, 오토바이도 해당돼요. 구인성은 아닙니다.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밴 있죠, 밴. 화물 밴. 밴들은 영업용 승용차로 분류가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영업용 승용차란 말은 밴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되겠네요. 큐브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주 큐브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네요. 4월부터 6월까지죠.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네요. 그리고 매출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죠. 부가가치 눌러주시고 따닥.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눌러주시고 따닥. 자 여기에서 엔터 기간이 1기 확정이었나요? 확인 한 번 더 해볼까요? 보니까 1기 확정이네요. 4월부터 6월이고 매출입니다. 그래서 1기 확정 2020 04월부터 2020 06월까지. 자 그리고 구분은 매출이 되어야 되겠죠? 날짜 기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하고 하나씩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하단에 나와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분 11일 이내 전송분.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 종이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먼저 한번 조회를 해봅니다. 문제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총 1매이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자 주민등록기재본 한 건이 있죠. 예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전자세금계산서 11일 이내 전송분은 총 12매라 그러네요.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11일 이내 전송분 눌러주시고요. 자 총 몇 매인지 보겠습니다. 몇 조 나와 있죠? 총 12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주 형광공업에게 2매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광. 자, 형광공업 있네요. 자, 몇 매입니까? 한 매죠. 2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주 성호기업에게 3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성호는 3매. 예, 맞죠?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으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이렇게 부가가치 관리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7번 주 큐브의 1기 부가세 확정신고네요. 4월부터 6월까지고요. 고정자산 매입세액 부가세를 물어봤네요. 자 이렇게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확인할 때는 매입 매출장 우리 부가세 관련된 것은 매입 매출장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표 장부 관리 있죠. 전표 장부 관리해 보면 더블 클릭. 혹시 없으면 다른 데서 찾으면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매입 매출장 여기 있죠. 매입 매출장 더블 클릭. 따다.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떤 것 찾는가요? 자 이 중에 또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기간은 1기 확정입니다. 자 여기에 기간 2020 0401부터 2020 0630 별 문제 없고요. 출력은 매입이었죠.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출력 구분은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 매입으로 해줘야 되겠죠. 매입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거든요. 됐고요. 엔터 여러분 하면 무엇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고정자산 매입세액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 있네요. 신고일 기준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보니까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나와 있죠? 우리 부가세만 알면 됩니다. 자, 요것은 고정자산 매입액이고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여기죠. 요 줄에 보니까 300만원. 이것들은 아니죠. 누적이 됐고. 쭉 보니까 밑에도 있고요. 쭉 총계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따라서 1기 확정신고기간에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총 3,300만원인데요. 어딘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나라 상사에서 구입했네요.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관련된 거 뭐 여러 메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메인 매출장이 참 많이 이용됩니다. 자, 18번. 다음 중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전표에서 불러올 때 해당하는 세무 구분이 아닌 것은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부가세 관리, 부가가치세 관리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냐면 부가가치죠. 부가가치세. 자, 여기에 보시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있죠. 이것을 잘 어디쯤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못 찾으시면 이렇게 하나씩 펴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좀 걸리니까 시간 부족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알아주시는 게 맞다. 수시로 좀 익혀주십시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알아주시는 게 맞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더블 클릭. 자,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날짜 같은 거 없죠? 구분에 해당하는 세무 구분이 아닌 것은 자,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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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아무것도 안 나타났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간이 없어서 그냥 엔터 해버렸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게 있었나요? 없죠? 없었습니다. 자, 세무 구분이 아닌 것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디냐면 자, 오른쪽에 잘 보겠습니다. 탭이 있네요. 자, 탭이 있는데 자, 자, 건물 등 됐고요. 어디 갔죠? 취득 명세서 이 중에서 자, 세무 구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불러오기입니다. 불러오기. 이거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불러오기 눌렀더니 자, 여기에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미 작성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전표에서 다시 불러옵니다. 세무 구분이 21, 과세 및 22, 영세 및 24, 불공, 25, 수입, 2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들 찾아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불러오기 눌러놓고 한번 볼게요. 자, 21번 과세 및 있었죠? 22번 영세 있었습니다. 23번 면세는 없었어요. 24번 불공은 있었지만 21, 2는 24는 있지만 23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3번이 틀렸습니다. 면세 매입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거 위에도 불러오는 것은 수입도 불러와지고요. 그리고 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매입 이런 것들이 불러와진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주 큐브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매출거래 매입거래는 다들 매입 매출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발생하지 않는 세무 구분을 물어봤네요. 자, 이것도 매입 매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기 예정이었습니다. 매출. 자, 매입 매출은 우리가 아직 안 닫았죠? 이거 바로 누르면 되겠네요. 눌러주시고. 자, 요 중에서 어떤 거 세무 구분별을 해줘야 되겠죠? 세무 구분별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왜? 문제에서 세무 구분을 물어보았으니까. 자, 다음. 자, 이제부터 엔터. 신고 기준일은 1기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0101부터 2020-0331이 되고요. 출력 구분은 무엇이었나요?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세무 구분별, 문제에서 세무 구분별로 했습니다.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리고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엔터. 자,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발생하지 않는 세무구분이네요. 자, 세무구분은 여기 있죠? 세무구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 쭉 조회하시면 돼요. 과세 매출 있죠? 다음 요 아래쪽에 보니까 과세도 있고, 영세도 있고, 카드 있네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영세, 카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과세 있고요. 영세 있고요. 면세 없죠? 틀렸습니다. 카드 매출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시네요. 힘내십시오. 자, 2020년 큐버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매입입니다. 확정신고니까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이죠. 매입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역시 매입 매출장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 좋네요. 우리 들어와 있으니까 별 문제 없죠.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이니까 한번 볼게요. 들어왔어. 자, 다음 지금은 뭐 할까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없죠? 요게 탭이 일자별, 거래처별, 세무구분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일자별로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신고 기준일 됐고요. 이게 2기 확정이었나요? 2기 확정이네요. 그럼 2020, 1001부터 2020, 1231까지죠. 그리고 매입이었나요? 매출이었나요? 예정 누락분, 매입이죠? 매입 예정입니다. 출력 구분은 매입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 일자별을 선택했고요. 거래처별로 해도 되고 이런 것 다른 것들로 해보고 안 나오면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되었네요. 엔터 매입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찾는 것은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자, 이것은 다들 신고가 된 것들이죠. 자, 여기서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이거는 일자별로 하면 안 되겠네요. 신고서 기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자별에 보니까 예정신고 누락된 게 없었어요. 신고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눌러주시고 다음 신고 기준일은 2020 2기 확정이니까 1001, 2020, 그리고 1231, 그리고 출력 구분은 매입이죠. 매입 바꾸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기준이고, 그리고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매입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똑같죠? 자, 이런 것들은 다들 신고가 된 것들입니다.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 화면 우측 상단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예정 누락분 조회라고 있죠. 이 탭을 눌러주시면 예정 신고 때 누락된 것들이 나타납니다. 눌러주시고 그랬더니 두 건이 누락이 되었네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은 예정신고 누락분의 세액을 물어봤네요. 부가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는다. 자, 이 중에서 세액 이게 되겠죠. 금액은 총 얼마다? 110만원이 누락되었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110만원인 2번이 되겠습니다. 찾는 거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도 방금 보셨듯이 일자별 찍어놓고 이상하네, 아니네요 하면 다시 신고서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주 사용해서 외우고 있다면 금방 이렇게 한 번만에 찾으실 수가 있는데 어디서 찾는가 이 메뉴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없으면 다른 데서 다시 문제 한번 보고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